이건희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있잖아요. 이재용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엑스파일 사건 있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잘못해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그 안에 있는 대화 내용, 예, 그건 뭐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얼마를 먹여라, 떡값을 뭐 검찰에 누구한테 몇 천만 원 줘라, 몇 천만 원 줘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들통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 한 건가요? 예, 그 잘못은 정치꾼들하고 이건희가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도청한 사람을 몰아가지고 그 사건을 도청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노회찬, 정의의 노회찬을 의원직 상실시키고 이상호 기자를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일을 시킨 사람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던 문재인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황교안한테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끈끈한 관계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이 실세였을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로. 그리고 이때 그 김용철이라는 이 변호사는 이제 이분이 말했던 육성하고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비디오를 찾아서 다 봤거든요. 이분 정말로 진실한 분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삼성이라는 조직과 정치꾼들의 어떤 그러니까 뭐 밀월, 아주 그냥 그 썩어 빠졌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굉장히 용기를 낸 거죠. 삼성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악랄한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하지만 자기 정의감이 불타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억양이 보니까 좀 아주 구수한 전라도 억양이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건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전라도 사람은 배신한다, 이렇게. 누가 배신한 거예요? 국민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뒤에서 마피아 같은 짓을 한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에 불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매도시켜버리는 거예요. 악마의 한 축인 김기춘하고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가요? 나는 부산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을 전라도 사람한테 돈 떼인다, 돈 그래 하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는 관계, 거래를 하는 관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밀감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 경상도 사람한테 떼이거나 떼일 뻔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한 번도 그런 전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하나의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거기에 국민들이 쏘는 거죠. 나는 그냥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고 어쩌다가 그게 익숙해지니까 뭐 그 시기가 참 그 시기 하죠이 이런 말이 너무 듣기 좋고 구수한 겁니다. 익숙해지면 뭐든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사람도 자꾸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억양도 마찬가지인 건데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의 아버지가 그 전라도 에다가 양말 공장을 그러니까 양말 공장을 한 게 아니고 뭐 경상도에 있는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떼다가 전라도에다가 납품을 했대요. 그 한 지역에 납품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돈이 다 떼었대요. 못 받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는 못 일어났대. 그 길로. 그게 어떻게 전라도 탓인가요? 그 사람이 그 거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탓을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듣고 잘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서전에 그런 말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DNA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당한 적 없지만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그 분위기에 그런 말을 들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서 판명이 난 거죠.
당했구나 이렇게. 근데 이 이제 문제는 나이가 65세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은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당했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악랄하게 구는 사람들도 나는 봤어요. 자기가 어떤 그런 분위기에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도 뭔가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된 게 다 전라도 탓이다 이런 게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뼈속 깊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실세가 됐을 때 그 이제 김대중 정권일 때는 인사가 계속 잘못돼 왔잖아요. 우리나라 인사가. 전라도 쪽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뺏어가면서 지금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의 기회가 필요했고 또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35명 중에 17명이 이제 요직을 차지를 한 거였죠. 그랬는데 노무현 때 와가지고 노무현에게도 몰표를 몰아줘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35명 중에서 꼴랑 6명을 요직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어요. 그 전라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밀어줬건만 배신만 당했다. 이게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진 거죠. 근데 문재인이 알고 보면은 그런 아버지한테 태어난 아들이고 그 사람도 나이가 많고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뭐 청소부 이런 분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런 이제 자기가 그런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졌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놓고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토론에서 호남을 위해서 뭘 하겠냐고 했더니 인사를 잘하겠다. 호남인들을 많이 기용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왜 그런 말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유세를 해가지고 또 혼란을 초래하느냐 하고 물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부산 대통령이 되고 전라도 뭐 총리. 이 사람 정말 웃기죠. 그러고는 또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그 전인범 5.18의 주역 전인범이 데려다가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잘렸죠. 그러고 5.18의 또 총대장 전두환한테 상 받았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다니냐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또 대답을 못하고 떠듬떠듬 하더니 또 딴 얘기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 못하면 딴 얘기 하는 작전을 이제 쓰는 거죠. 이런 그 저열한 작전도 있거든요. 작전 이런 걸 교란이라고 해요. 교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그걸 또 바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경선에 참여할 정도 되면은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문열이 아니고 문재인은 그걸 이제 겁나니까 일단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노무현 빠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때 같이 핵심 멤버였고 삼성과 함께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유시민이 있잖아요. 지금 막 공평한 것처럼 나오는데 나는 이 유시민에게서 좀 이상한 기운을 읽었어요. 제가 진짜 거꾸로 읽는 세계사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데 대한 의심이 딱 드는 발언이 뭐냐면은, 문재인이 5.18 전두환 때문에 자기도 고생한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그런 걸로 자랑을 하겠느냐, 안희정이 뭐 오독한 거다, 잘못 읽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 토론장에서 눈을 마주친 사람은 유시민이 아니에요. 안희정이 마주쳤고, 안희정하고 진짜 같이 맨날 붙어갖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하고 안희정이에요. 근데 안희정이 읽었겠죠, 그 느낌을. 근데 무슨 유시민이가 지가 썰전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편드는 건데 실드를 치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고. 자랑하는 게 뻔히 난 주권자 나는 느끼거든요. 저 사람 자랑하네, 저 사람 참 실수하네, 이렇게 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주권자인 나는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은, 예,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유시민은 뭔가요, 지금? 예, 완전히 이해관계가 밀접하죠.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하면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유시민에 대한 의심을 이젠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희정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현정 때문에 나를 공경에 빠뜨리더니 니는 뭐 대기업 인사들 데려다가 니 옆에 다 놔두고 그리고 지금 아예 그 안에 있었던 뭐 손학규는 불쏘시개를 쓰고 팽시키고 안철수 불쏘시개 쓰고 팽시키고 김종인 또 확 다 써먹고 팽시키고 너 패거리들끼리 그렇게 하느냐 온갖 맞잖아요. 내가 볼 주권자인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여론 조작질 지금 네이버 그 부사장 앉혀다가 네이버 완전히 여론 조작. 그러고 다음도 원래부터 이제 문재인 패거리들 네, 여론 조작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보이는데 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가 옛날에 엑스파일 막아준 사람이잖아요. 그 황교안이하고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밀착된 관계예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 나중에 다 탈탈 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지금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여기 쏘으면은 우린 정말 피곤해져요, 진짜. 거기다 이것뿐만 아니죠. 세월호 터지기 전에 문재인이 유병언이하고 또 밀을 간 게 아니었나요? 서로 간에 나라 돈 혈세를 100억 이상 퍼넣어주고 채권 회수 또 안 하고 3년 만에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완전 지금 뜨거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월호 사건 싹 은폐시키려고 지금 시간 이만큼 흘러왔잖아요. 근데 이거 은폐가 돼요. 돈이 진짜 수천억이 드러난 것만 해도 수천억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은 뭐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죽었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거, 범죄의 한복판에는 항상 문재인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범죄에. 정말 암담하죠. 지금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재명 뿐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한 명한테라도 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선에 참여한 전라도에 계시는 친구가 있다면은 전화를 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투표를 잊어먹지 말고 꼭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한 명이 일당 100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경선이 지금 코앞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일단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끝날 때까지 그쪽에서 끊을 때까지 나는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기계로 녹음을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다른 거 혹시 다른 아이폰 누가 있으면 딱 해갖고 녹음 딱 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거였어. 통계를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토요일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권이 완전히 지금 현재 박탈당하게 생겼다. 우리가 3일 동안 직접 투표하기로 해놓고는 하루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순식간에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히 까막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대명천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촛불을 들고 하루라도 원래대로 약속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거를 관철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선답니다. 그날 토요일날. 그러고 만약에 5번 해서 못 받으면은 그 다음날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투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날 하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전라도가 먼저 시작되잖아요. 우리 세상을 바꾸어요.